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4%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 안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는 수출이 회복됐다는 점, 이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만 본다면 오늘 시장도 역시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굵직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아와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최저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종 전망이 부정적인 쪽에서는 50주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저희 방송을 통해서 대응 전략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460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적자를 낸 이후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셈인데요. 2022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누적된 SK하이닉스의 적자 규모는 10조 원에 달합니다. 4분기 매출은 11조 3,055억 원, 순손실은 1조 3,7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AI 서버와 모바일용 제품 수요가 늘고 또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등 메모리 시장이 활성화됐다며 그동안 지속해온 수익성 중심 경영 활동이 효과를 내면서 1년 만에 분기 영업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연간으로는 연결 기준 영업 손실 규모가 7조 7,303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업 손실률은 24%입니다. 연간 매출은 32조 7,6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했고요. 또 순손실은 9조 1,375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DDR5와 또 HBM3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4배,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업황 반등이 늦어지는 낸드에서는 투자와 비용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기가 그리고 28GHz의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합니다. 5G와 관련된 건데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나요? 네,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X, 마이모바일 등 3개 범은이 참가해서 최대 50라운드의 오름 입찰 방식으로 승자를 가립니다. 직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라운드마다 과기정통부는 직전 라운드 최고가에서 최대 3% 이내의 금액을 추가해서 다음 라운드 최소 입찰 가격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개사가 포기할 때까지 라운드를 거듭하지만 50라운드가 모두 끝날 때까지 복수의 후보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밀봉 입찰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정한 최소 입찰 금액 이상을 각자 써낸 결과 최고가를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초기 라운드에서 2개사가 포기하면 당일 곧바로 승자가 결정될 수 있지만 50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복수의 후보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 또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경매에서 시장가와 시장에서 예상하는 최종 낙찰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번 경매는 742억 원부터 시작을 하지만 최종 낙찰가는 1,000억 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같은 주파수를 2,000억 원 초반대에 낙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세 개사는 모두 과기정통부의 적격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 베일에 가려진 상태에서 경쟁력 있는 제4 이동통신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으면 3년차까지 전국의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요. 또 주파수 혼간섭 회피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수도권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고속 광역 급행철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또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11조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서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또 선도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GTX ABC 연장 노선과 DF 신설 노선 및 또 지방 대도시권 광역 급행철도 추진을 통한 속도 혁신, 또 신도시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혁신, 또 철도 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추진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토론에서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직장인들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각자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및 대중교통 부족 등에 따른 고충 같은 건의 사항을 같이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도 GTX 사업의 조기화 방안, 또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바로 즉시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는 국민의 교통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하이닉스의 실적부터 정부의 GTX 본격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건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바람을 켜냈습니다. 양지수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뒤에 현재 낙폭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0.05% 바람을 켜내면서 2,46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선반영 인식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는 반면 기아 역시 호실적 발표로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335원까지 올랐죠. 이에 따라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량은 많이 줄었는데요. 현재 77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1,4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하면서 1,3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홀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역시나 부진한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ASML과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 반도체 관련주는 오름세 보이는 반면 테슬라 쇼크로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0.8% 넘게 빠지면서 지수는 828선까지 내려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안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면서 1,1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대거 물량 내놓으면서 1,000억 원 가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네요. 한편 오늘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가장 강한 탄력 받아갑니다.
반도체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노광장비 업체 ASM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ASML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오늘 SK하이닉스도 아침 실적을 발표했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HBM, 3D 낸드 관련주 가장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현재는 시스템 반도체가 치고 올라가는데요. LB세미콘과 LB루셈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B루셈은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 이어서 LB세미콘도 24% 넘게 올라주면서 9,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영과 어버브 반도체도 10% 넘는 빨간불 켜주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2차 전지 관련주는 추풍 낙엽입니다. 테슬라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예상치도 부진한 전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빠졌고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NF 대형주 단에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빠지면서 16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아모그린텍도 6% 가까이 파란불 켜내면서 1,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는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슬그려 연결될지 선별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차관 본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굿뉴스를 먼저 알아보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수익으로 연결될 만한 굿뉴스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거였나요? 네, 저는 이제 기아차의 오늘 매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작년 매출이 99조 원, 뭐 100조에 가까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1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 관련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완성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최근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뭐 불식시키고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올해도 실적 개선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현대차도 실적이 발표됐더라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이 됐는데 실적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한 뭐 매출도 뭐 꾸준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SUV나 제네시스 그다음에 이제 뭐 친환경 다른 이제 친환경 차량들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일단 실적 개선세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 내에서 작년에 뭐 4위권, 3, 4위권을 지금 다툴 만큼 미국 시장 내에서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올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을 굿뉴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창한 본부장님께서는 굿뉴스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중국의 지급 준비율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좀 거시적인 부분의 뉴스를 들고 왔는데요. 뭐 금일장에서도 상해나 홍콩 다 보시면은 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또 중국 증시가 좀 말아 올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의 조금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돈의 유동성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은행에 100만 원을 만약에 예금을 했을 때 네. 정해져 있는 이제 보통 지급 준비율이 10%가 거의 고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만 원을 빌려주면은 벌써 시장에서 유동되는 돈이 제 통장에 100만 원이 있고 빌려준 사람한테 9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90만 원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급 준비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폭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출과 계속 이제 상환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기 때문에 그 1%만 바뀌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좀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0.5%포인트를 좀 내렸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장기 유동성에서는 1조 이한, 뭐 하나로 보면은 거의 188조니까 엄청난 규모의 이런 유동성이 또 추가로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이 증시 안전기금이라든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급준비율까지 카드를 꺼내는 거 봤을 때 정말 중국 증시를 좀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좀 보인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좋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사업의 연결성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증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일단 굿뉴스로 이 부분을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섹터 전반에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관련주들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다른 수혜주들로 거론될 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국내 상장한 종목군들 뭐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한유화나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런 화학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발 부분에서의 좀 수요가 늘어난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워낙 해당 업종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 터널을 좀 지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터널이 다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반등과 더불어서 약간의 그런 업종에 대한 턴업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3거래일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고 뭐 아직까지 상승폭 자체는 뭐 한 10% 언더로 대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장기 평선들을 좀 뚫어주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지진율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짚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배드뉴스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배드뉴스는 또 어떤 거였을까요? 네, 뭐 최근 증시에 이제 외국인 비중이 22년째 마의 30%를 지금 못 넘고 있다가 이제 배드뉴스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의 이제 국내 보유 비율이 계속 좀 줄어들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27%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 조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29%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예전보다 좀 줄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뭐 중국 시장 관련돼서 얘기는 해주셨지만 중국 시장이 뭐 지금 뭐 부양책 때문에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는 아직까지는 둔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평가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이 중국발 수출 금액이 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분이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일본 시장이 지금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조금 조정은 받고는 있지만 뭐 일본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뭐 아시아 자금 자체가 뭐 중국이나 한국에서 빠지면서 지금 일본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유입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외국인 유입세가 본격화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지수가 현재 상황에서 뭐 강한 상승 돌파를 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짚어주셨고 어떤 종목들을 또 담아내고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배드뉴스 어떤 걸로 바라보셨나요? 네, 저는 테슬라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반토막난 테슬라 올해 더 안 좋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좀 나왔는데 지금 오늘 2차 전지가 좀 하락이 크게 나타나면서 사실 증시의 하방을 좀 끌어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장이 이제 초반부터 막판으로 가면서 좀 그래도 많이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또 미국 시장에서 본장에서의 움직임이 만약에 테슬라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을 또 다음 거래일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양대 지수를 좀 받침을 하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군들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또 지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그게 이제 종목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의 그런 업황이 부진이 나온다라는 거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좀 어려움이다라고도 확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변동성을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만큼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금 50만 원 선이 깨졌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합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이 뉴스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좀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가격 인하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뭐 배터리나 셀 부분이 좀 쉽지 않을 수 있고 특히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제외했을 때 남았었던 그런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거나 뭐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익성을 좀 챙겨야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상당히 기업의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기술력이나 이런 건 너무나도 좋죠. 근데 지금 당장 그런 이제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만큼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지주사격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지주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할인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부정적인 영향까지 만약에 좀 곁들이게 된다면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 환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벤처기업과 차세대 리튬 메탈 전지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이 부분은 좀 개발되게 되면 그래도 주가에 훈풍으로 작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배터리를 개발하고 하는 건 다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전체 출하량이 얼마나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는 지금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가 이제 캐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허들을 넘어줘야 되는데 그걸 넘지 못하면 물론 이제 환경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뭐 단연 진행이 되겠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4년, 5년 뒤를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좀 좋았던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이게 6년, 7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 심리나 이런 모든 시나리오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발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또 진행을 할 때는 또 비용이 단연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수익성과 더불어서 해당 이제 투자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또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증설이나 투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증설이나 투자 부분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오후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후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급등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온전선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는 소식 속에서 26%대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상한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26,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이 힘을 내지 못하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합병과 액면 분할 소식 속에서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23%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20만 2천 원에 거래됩니다. 다음으로 대유에이텍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 14% 넘게 오르던 주가 지금 17%대까지 상승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1,153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금호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주 전반에도 온풍이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도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5,850원 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사이언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11% 넘게 올라주면서 지금의 주가는 43,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급등하는 5개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상장한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B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167%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17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9,290원 선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또 상장했던 우진엔텍의 경우에는 어제 따따블에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까지 상한가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27,55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LB루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상한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국제 표준 특허를 5개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는 지금 8,8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세스 살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수혜를 받는다는 소식 속에서 어제장에서 오늘까지도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의 주가 2350원 선에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동기어 살펴보겠습니다. 29% 넘게 오르던 주가 지금 27%대로 상승분을 살짝은 반납한 모습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12,890원 선에 거래됩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종목들 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 하는 종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부터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를 조금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타이어 쪽이 뭐 최근에 좀 주가의 흐름들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원래 이제 타이어 쪽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에 대한 이런 개선세가 나온 이유가 물류비를 상당히 조금 절약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홍해 쪽에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물류비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지금 영향력이 크게 없다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일단 타이어 쪽에서 이런 강한 기조가 나타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타이어가 잘 팔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자동차가 잘 가야 타이어가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지금 자동차 쪽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오늘은 사실 자동차에 대한 이런 실적이 물론 잘 나온 것도 있지만 향후 전망은 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메이프 소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붙어주면서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부품 쪽에서의 연관성이 있는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타이어 쪽이 한 2달 정도 쉬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래량 동반해서 이전 고점을 지금 뚫어주기 직전입니다. 또 지금 호가가 지금 동시호가 걸려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때랑 같은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거 뚫어주면서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또 신고가 패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접근하시기보다는 종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주가의 흐름들도 보시다가 안전하게 좀 그 위치를 다진다라는 관점이 든다면 추가적으로 돌파 매매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기에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주의 경우에는 증설 사이클도 찾아봤다는 소식이 좀 전해져 오더라고요. 상당히 좀 모멘텀들이 많이 좀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이어 업종들 계속해서 좀 바라봐도 괜찮은 거죠? 뭐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실적에 대한 큰 모멘텀을 받아줬었던 부분에서의 악재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수급이 시장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수급이 쏠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말씀해주신 모멘텀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게 맞거든요. 그리고 증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 이제 그 캐파 자체가 더 확장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당분간의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은 유지가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타이어주 본부장께서 짚어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공모주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공모주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커졌고요. 특히 지금 뭐 상장하고 나면 최근에 이제 따블이나 뭐 따따블까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저께 공개됐었던 이제 유진 엔텍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저께 따따블이고 오늘도 다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HB 인베스트먼트도 이제 비슷하게 오늘 뭐 강한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내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 힙스가 지금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뱅크도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상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런 기업들이 뭐 최근 들어 이제 상장 가격이 뭐 시장 생각보다는 조금 낮게씩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흐름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보다는 이런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그런 이제 가격 탄력성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만약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적정 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주가가 뭐 큰 폭으로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유념을 해서 이런 이렇게 이제 공모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모 관련 기업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저는 뭐 코세스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세스가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 메타버스 쪽이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뭐 단연 이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고 이제 온센서 관련된 부분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은근슬쩍 이런 메타버스와 연관된 종목군들도 사실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LED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고 또 신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일단은 비전 프로는 사실 말은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거 뭐 비싼데 과연 얼마나 살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XR 기기를 또 이용을 해봤어요. 한 2시간 정도 네. 이거 비트세이버라고 해서 이렇게 막 치는 거 있는데 그거 열심히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지럽지도 않고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메타퀘스트가 훨씬 더 좋고 지금 아마 나오는 비전 프로가 훨씬 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플레이도그라는 이런 VR 관련된 모듈을 개발하는 그 업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1월 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게임들을 지금 엮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예상보다 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양호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달아 2번 상한가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런 훈풍이 메타버스와 연관된 종목군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뭐 카메라 모듈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 OLED와 연관이 되어 있거나 또 이제 이 애플과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XR과 관련해서 좀 전해주셨는데 LC전자에서도 XR 사업에 맞불을 켜고 있고 삼성에서도 조금 나올 예정인데 부품주들 좀 수혜받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뭐 대표적으로 그쪽 관련된 종목인데 뭐 최근에 주가의 흐름 굉장히 좀 핫합니다. 뭐 최근에 주가가 뭐 3,700원대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주가였는데 지금 8,000원대. 뭐 최근 고가는 9,000원이니까 벌써 두세 배 이상은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뭐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지금 최근에는 조금 차익이 나온 상황이지만 주가가 이 종목도 17,000원에서 거의 3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왔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50% 이상씩은 좀 상승력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고요. 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비전 프로를 바탕으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시총 1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AI에 대한 AI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좀 큰 관심도 있지만 이런 이제 메타버스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총 1위가 가지고 있는 과거 뭐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오고 모바일에서 다시 이제 다른 쪽으로 어디로 갈까를 좀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두 산업이 굉장히 좀 크게 다투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장에서 저가세를 좀 보이는 약세를 보이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내일장에 좀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섹터가 이 안에 있을지 궁금한데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뭐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가장 좀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좀 움직였었던 뭐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 자체야 뭐 그동안 좀 몰랐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조정, 특히 뭐 로봇 관련주들은 과연 이제 실적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이제 우려감도 같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도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작년에 실적이 좋다라고 해도 올해 실적이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 주처럼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강한 좀 주가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요. 저는 웹툰 관련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일단 단기적으로는 1차 시세가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하기는 합니다만 산업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일본에서 피코마에서 1위를 했다라는 거는 뭐 엄청나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만화나 이런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본이 정말 잘해요. 일본이 진짜 잘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웹툰이 휩쓸고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 3화까지 방영이 됐거든요. 네. 그걸 보신 분들 있을지 관심 있으신 분들 보셨을 텐데 그게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원작도 굉장히 재밌어서 흥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IP로 바뀌었을 때 이게 영화로도 나올 수가 있고 게임으로도 나올 수 있고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IP가 우리나라에 지금 수도 없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프랑스가 웹툰의 성지인데 네. 프랑스 지하철에 우리나라 웹툰이 걸려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한 자릿수 침투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넓다. 그리고 사실 진입 장벽도 낮죠. 왜냐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워낙 낮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실 쿠키만 구워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보기도 되게 편하고 하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정부 정책까지 좀 소스가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온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이제 그 외국 사이트를 점유해가지고 불법으로 이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상당 부분 많은 매출액을 좀 깎아 먹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성장은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최근에 이런 IP 쪽에서도 웹툰 기반 그리고 소설 기반으로 나온 작품들이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도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어제장까지는 좀 강했던 웹툰 쪽이 오늘 장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궁금증을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적과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저희가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흑자 전환인데 두 분께서 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보다 좀 빠르게 흑자 전환이 됐는데도 주가는 사실 지금 좀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섹터로 바라보더라도 반도체 대표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는 왜 이런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시장에 예상을 했고요. 그런 이제 실적 예상이 예상치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소비장 관련된 종목들은 뭐 오늘 뭐 종목이 나눠지긴 하지만 비교적 좋은 그런 주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디자인 하우스 같은 종목들은 이제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AI 반도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패밀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디자인 뭐 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온 디바이스나
온 네크 디바이스나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관련주는 이와 더불어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게 내일 이제 오픈 AI의 이제 CEO인 이제 샘 올트먼이 국내로 이제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방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기타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이제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지금 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미팅 내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지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개별적인 이제 주가의 흐름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아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부정적으로 움직이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해요. 지금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3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또 일본 쪽으로 또 수급이 일부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 30년 동안의 고점을 다시 이제 갱신을 해버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이런 세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중 환원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이런 압박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일본 증시를 끌고 간 게 이제 종합 상사들이나 특히나 네.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엄청나게 핫하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수급의 이탈은 그 부분도에서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어제였죠. 어제도 사실 북한이 또 포를 또 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의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일부 수급에 대한 이탈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매력적이지만 뭐 중국 쪽도 지금 굉장히 돈을 풀고 있어서 매력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이 계속 쏠리고 이제 환원 정책에다가 강력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또 엔저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뭐 인도나 기타 지금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런 시장들과 대비해서 과연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에서 바라봤을 땐 계속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는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생각해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원픽 종목들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대표님은 원픽 종목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뭐 자동차가 업종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서현이와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자동차용 내외장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의 뭐 비중이 뭐 월등히 높긴 하지만 그 외에 뭐 포드나 벤츠,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에도 현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4분기 실적도 뭐 상당히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도 뭐 완성 자동차 업체 실적이 호전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가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출 같은 경우 뭐 작년 대비 한 17%,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630억으로 한 3%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 실적 좋았다라고 해서 그럼 그 올해 실적도 좋을 것이냐라고 보면 뭐 현대차에 대한 판매가 아마 올해도 뭐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올해도 계속 좀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 가장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미국 시장도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좀 한 2% 이상 신차 판매량이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의 판매가 좀 줄어든다라고 해도 내연기관,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연관된 부품 업체들의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오늘은 조금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매수 가격 한 16,000원 전후에서 좀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수준인 2만 원, 손절은 12,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픽 종목으로 서현 2화 짚어주셨고요. 매수하실 가격 16,000원 정도 잡아주셨고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 라인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부장님의 원픽 섹터부터 알아볼게요. 네, 저는 화장품 OEM 쪽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일단은 인그로드랩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사실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그로드랩과 동시에 좀 아이패밀리 SC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제 고점을 뚫어주면서 신고가를
고가를 갱신을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고가 랠리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인그루드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자회사로 엮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총판이고 인그루드랩이 미국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뭐 OEM, ODM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은 뭐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작년 대비했을 때는 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3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기초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케어 쪽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FDA 승인을 받아야 될 만큼 좀 진입 장벽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통과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엔터에서 우리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핫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화장을 좀 따라하려는 외국인들의 이런 심리가 굉장히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비싸지 않게 싸게 그래서 색조 쪽에서의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저가 브랜드 쪽으로 많은 새로 신규 콜라보하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OEM, ODM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지금 업황이 풍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14,800원에서 15,500원 사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000원을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13,200원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 이제 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오늘 고가까지를 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이제 종가 바로 베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좀 10% 이상 상방을 노려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돌파 매매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돌파한 자리를 다시 재이탈했을 때는 반드시 끊고 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실 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는 인그루드랩 짚어주셨고요. 매수할 시가격 15,500원 정도, 목표 주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리 13,2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섹터에 대한 의견을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화장품주에 대한 시각 좀 어떠실까요? 일단 뭐 ODM 관련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ODM 관련돼서 뭐 색조 화장품 아니면 기초 화장품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대부분 이제 대형 이제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 화장품 회사나 아니면 인디 브랜드에 지금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이제 화장품을 구입하는 데가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대형 회사의 그런 이제 제품군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 회사의 인디 브랜드를 많이 구입한다라고 보면 이런 인디 브랜드에 대한 그 ODM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한테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중국에 대한 이제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국내 브랜드가 위축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중국에 있는 자체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 뭐 일부 라인 같은 경우는 국내 회사의 ODM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중국 시장의 국내 브랜드가 위축된 상황이어도 중국 내에서 화장품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ODM 업체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인글우드랩의 이제 모 회사인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시각도 전해주셨고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두 분께 마감 전략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마감까지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일단은 오늘 굳이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현금을 갖고 계신다면은 저는 31일 본실적과 2월 1일 FOMC까지 보시고 하는 게 제일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트레이딩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축제입니다. 왜냐면 지수는 좀 별로 좋지 않은데 상한가 종목이 오늘 6개, 7개 정도? 지금 상 풀린 거까지 포함하면 9개, 10개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돈이 특정 부위로 많이 쏠려서 그렇지 상한가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에서 시장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축제를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좀 묵직하게 좀 모아가시는 분들께서는 최대한 현금을 좀 쪼개서 쓰실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업종 턴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이제 모아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도 마감까지 전략 여쭤보고 싶네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자체 이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현재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이제 AI나 반도체 관련 쪽이다 보니까 이쪽 중심으로 아마 단기 트레이닝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신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공격적으로 오래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류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원픽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